안녕하세요.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이 전해주는 팟캐스트 독일에서 일어나는 Wake Up in Germany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3년차 회사원 쿄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8년차 대학생 융진입니다. 오늘 겉핥기 편에서는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할 수 있는 말 혹은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할 때 손님한테 할 수 있는 말을 정리해봤어요. 제가 또 오스트리아에 있을 때 한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빙할 때 해야 되는 말을 정리로 리스트가 있었어요. 오, 네. 쿄가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네, 왜냐면 네. 막상 레스토랑에서 제가 서빙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저도 막 슈퍼탁 해가지고 네. 그 서빙하는 거 네. 그냥 슈퍼탁 한번 갔었거든요. 그게 실습해보는 거, 네, 수습해보는 거죠? 하루. 아. 한 3시간, 4시간이었나? 네. 근데 갑자기 하려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레스토랑 갔었는데 분명. 네. 근데 맨날 그때는 막 제가 메뉴판 읽고 그리고 뭐라고 주문해야 되는지 막 이거 생각하느라 상대가 네. 뭐 말하는지 들은 적이 없는 거 있죠.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고르고 있으니까 또 네. 저기로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네. 그런 마음 때문에 맞아요. 잘 못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서빙 알바를 시작했던 게 그 전에 독일에서 1년 살긴 했었는데 교환학생 때여가지고 학생 때니까 레스토랑 절대 안 가고 맨날 그냥 맥도날드 가서 2유로도 안 하는 햄버거 사 먹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막 엄청 많이 들을 기회는 없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아예 레스토랑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어서.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맥도날드 요즘은 다 터치로 맞아요. 해가지고 무인.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막상 서빙하려고 그러니까 막상 제가 레스토랑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서빙을 해야 될지 약간 그거부터 막막한 거 있죠. 어려울 때였는데. 뭔가 네. 공부해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긴 맞았겠네요. 안 그러면 네, 물어볼 맞아요,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막 영어로도 해야 되고 독일어도 해야 되고. 가끔 한국분 오시면 한국말로도 하시고. 그니까요. 가끔 세 개 스위치하면 되게 힘든 거 알죠?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도 지금 하나, 두 개도 힘든데. 이게 이거 은근 말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뭐가 맛있어요? 추천해주세요부터 이게 맞아요. 뭐예요? 하면은 맞아요.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요. 그러면은 저 주방장님께 물어보고 올게요. 아, 진짜? 그리고 이거 베지테리언 음식이에요? 근데 그땐 제가 베지테리언이 아니었거든요. 네.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맨날 그러면 말할 게 은근 많을 수도 있겠네요. 많았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겉핥기 편에서는 일단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드시겠어요? 이 정도 문장을 가져와 봤어요. 네, 그럼 쿄가님이 이제 또 네. 리스트를 책 써오셨으니까 네, 맞아요. 뭔가 이제 서빙 알바를 하시거나 네. 뭐 독일에서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뭐 이번 편 좀 들어보시고 네,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별로 사소한 거지만 음식을 먹으러 가서 어떤 식으로 주문을 받고 주문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외에 네. 메뉴판 읽는 것만으로도 좀 기빨리지 않아요? 힘들죠. 아니 일단은 막 우리 그 느낌 아니야? 그 레스토랑 갔는데 이탈리아어로만 쭉 써있다거나 그러니까요. 프랑스어만으로 쭉 써있다거나 음료를 고를래도 무슨 음료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읽을 수는 있는데 근데 막 처음 가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게 무슨 음식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외국어로 읽어야 되니까 이거를 한참 읽다 보면은 이제 켈너린들이 네. 이렇게 와요. 그 사람들이 웨이트리스거든요. 와가지고 물어봐요. 그럼 전 항상 저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그래서 왜 요즘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슈투디아근이 공부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너 메뉴판 너무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너 메뉴판 슈투디아근 하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웨이트리스나 웨이터가 이렇게 오면은 네. 저 조금 더 전공을 해봐야 되겠다. 히무슨 noch ein bisschen studieren. 좀 공부 좀 더 해봐야겠다고 메뉴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즘은 좀 단련돼가지고 맞아요. 물론 네 처음은 되게 힘들었는데 네, 지금은... 저 이제 가면 그냥 쓱 보고 음료 먼저 고른 다음에 근데 솔직히 많이 가니까 자기가 많이 먹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행하시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보통은 주문을 다 하고 메뉴판을 덮어놓고 기다리면 그걸 보고 케이너가 오거든요. 덮어놓고 기다리면요? 안 덮어놔도 좀 적당히 오는데 근데 계속 보고 있으면 켈러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쿄가님 경험이시군요. 네. 저도 그래서 막 이렇게 손님들 계속 기웃기웃 봐요. 근데 제가 일했던 곳은 한식당이니까 또 이렇게
메뉴를 덮지 않으면 제가 굳이 안 갔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독일어로 써있는 메뉴지만 네. 모르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메뉴를 덮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제가 가가지고 음료 먼저 주문하겠냐 그렇게 몰랐어요. 했었어요. 네. 저는 맨날 손 들고 이렇게 제가 기웃기웃 보면 눈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안 오더라고요. 맞아요. 바쁘면 안 와요. 왜 그러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신 경감님 왜 안 와요? 제가 이랬던 한식당은 한가해가지고 제가 그래요? 그거 쳐다봤어요. 저 사람 언제 메뉴판 덮지? 저는 제가 기웃기웃 진짜 눈을 안 마주쳐줘요. 맞아요. 우리는 눈 우린 안 소리내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게 여기서는 우리가 주문을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메뉴 결정을 하고 나서 여기 주문 받아주세요 이렇게 먼저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우선으로 자기들이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와서 주문을 받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뭔가 계속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맞아요. 안 그러면 안 와요. 그 진짜 10분 동안 안 온 적도 있어요. 전 마음을 잡았는데 네. 본인이 이렇게 가다가 네. 저쪽을 안 본 거예요. 네. 계속 다른 일만 하고 그쪽에만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막 엄청 정신없이 바쁘지 않은 이상 메뉴판 덮어놓고 그냥 같이 간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어느 순간에 와서 음료 주문하겠냐고 물어봐요. 전 보통 엑스트라 블렛에 많이 갔었거든요. 그게 뭐죠? 그 엑스트라 블렛이는 카페인데 그 되게 많아요. 네. 지점이 남쪽에만 있나? 나 거의 남쪽에만 살았으니까 남쪽 거의 모든 도시에 엑스트라 블렛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자주 가는데 그 은근 커요 거기가. 그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 쪽으로 잘 안 왔나 봐요. 크고 정신없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음료수를 먼저 주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독일 식당에 갔을 때 그런 걸 몰랐었어요. 맞아요. 그때 모르죠, 맞아. 사실 음식 같이 주문해야 되는 거. 이거를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여기서 워낙 당연한 거라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이 당연히 그냥 무료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컵도 이미 상에 놓여 있고, 그래서 그냥 사람 오면 물 딱 갖다 주면서 메뉴판 주고 끝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음료 먼저 주문하겠냐고 네. 와서 물어보면은 저 네. 음료 먼저 골라놓고 말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kell러가 음료수를 가져오고 올 때까지 우리는 메뉴판을 볼 시간이 있는 거죠. 저는 웬만하면 가서 바로 이제 음료를 주문하거나 네. 아니면 음료 주문할 때 음식을 같이 주문해요. 네네. 그러면은 그 음료 좀 마시고 있으면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맞아요. 좋더라고요. 맞아요. 아니면은 뭐 아직도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럼 음료 먼저 얼른 하고 네. 음료는 고르기 쉬우니까. 네. 그 다음에 음식을 하면 이제 맞아요. 네. 그래서 되죠. 보통 한국 분들도 많이 그러세요. 외국에 있는 식당 가시면 보통 메뉴는 되게 많잖아요. 주문 음식은 되게 많아서 항상 그걸 보다가 네. 항상 약간 혼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음료 먼저 빨리 골라서 시키고 네. 그런 다음에 그냥 천천히 주 메뉴 고르면 되니까. 네, 유럽 어디 가시면은 다 네. 음료 먼저 골라주시면 맞아요. 그 외에 그 주문 받으시는 분들한테 편하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그게 사실 저희한테도 그러니까 켈러랑 켈러리한테도 되게 편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여기는 음료를 주문하면은 이거를 유리병에 다 따라가지고 다 이렇게 맞아요. 서빙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일단 음료 사람이 한 4명 이상 되면 이거 외우는 것도 힘들고 사이즈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나르는 것도 되게 저는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전 진짜 서빙은 제가 못할 만한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적성이 안 맞아요. 외우는 것도 힘들고 나르는 것도 힘들고 막 떨릴까봐 무섭고. 떨어진 적 있었어요? 떨어진 적은 다행히 없는데 다행이다. 근데 한 번 10명 단체 손님, 외국인 손님 온 적이 있어요. 10명이 다 다른 메뉴를 고른 거예요. 그럼 힘들겠다. 맥주도 종류가 많고 네. 크기별로 또 다르고 소프트 드링크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데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주고 그래서 저도 그걸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네. 만드는 동안 그 사람들 또 이제 메뉴 보고 있다가 주문하고 또 그걸 적어가지고 메뉴 이제 계산하고. 그러면은 쿄가님 그 켈러린 웨이트리스로 일할 때 네. 사람들한테 주문 받겠냐고 어떻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음료 먼저 주문한다고 했잖아요. 네. 독일어로는 제가 당신들에게 벌써 무엇인가 마실 것을 들고 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게 지금 직역한 거라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들리긴 하겠지만 쿄가님이 이따가 예쁘게 이제 의역을 해가지고 알려주실 거예요. 네. 일단 그 문장이 어떻게 되죠? Darf ich Ihnen schon etwas zu trinken bringen? 그러니까 darf ich가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무엇 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정중하게 제가 당신에게 마실 것을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마시겠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어떤 것을 한국어로 뭐라 하죠?
한국어로는 음료 드시겠어요라고 안 물어봐요. 그렇죠. 우리가 시키죠. 네. 그죠. 음료를 한국어는 그냥 결정하셨나요라고나 아니면 네. 그냥 가서 서면은 이렇게 아니면 부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주문이요 하고 네 하고 가면은 네, 이거 하나 여기 치킨 이거 양념치킨 계란 간장치킨 이거 반반 주시고요. 그리고 음료는 나중에 고를게요라거나 맥주 2개 주세요. 아,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네. 서빙하는 사람으로 일하기 편하네요. 네, 저 치킨집에서 알바했었거든요, 대학생 때. 네. 저 4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잘 가요! 잠시만요! 가요래. 그리고 우리는 막 버튼 누르잖아요, 계속. 맞아요. 여기는 버튼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버튼 있으면은 어떨까? 너무 궁금하다. 근데 버튼 있을 때 버튼이 편하기도 한데 네. 버튼에 그 테이블 번호가 떠요. 네. 그래서 그 테이블이 8개밖에 없었는데 그거 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한식당이 있었어요? 한식당 말고 그 한국에서 치킨집. 한국에서 일할 때. 진짜 그 번호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헷갈리겠다. 막 이렇게 번호가 8번 뜨는데 6번 테이블 가서 네! 아, 진짜? 그러면 그 다음에 뭐지? 이러고 8번에서 여기 너무 해맑은 네 아니에요? 네? 갔는데 잘못된 테이블이었어. 네, 그래서 다른 테이블. 그래서 되게 번호 누르는 거 없는 게 편하기도 하고. 진짜요? 그리고 또 제가 바쁘면은 지금 막 온 사람들한테 네. 시간 조금 뒀다가 나중에 가도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듀얼팬 그거 표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네네. 그리고 음료를 가져다 주고 나서 음식 주문을 받을 때는 Haben Sie schon gewählt? 네. 이미 고르셨나요? 네. 또는 Was darf es bei Ihnen sein? 당신에게 무엇이어야 할까요? 네. 혹은 더 짧게 Was darf es sei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표현이 약간 좀 느낌이 다르죠, 우리나라랑. 그쵸. 여기는 뭔가 이상해요. 이게 Was darf es sein? 이게 사실 짧아서 저는 이걸 많이 썼어요. Was darf es sein? 이렇게요? 네, 근데 사실 익숙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쵸. 이거 Was darf es sein? 은 무슨 뜻이에요? 막 직역하면? 직역하면 당신에게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당신에게 맞을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을 그래서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오. 인터넷 찾아보고 그 유튜브 독일인들이 올려놓은 그런 튜토리얼 영상을 찾았는데 이 문장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험이 생기고 어떤 문장도 쓰는지 알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언젠가 제가 또 손님으로 어떤 레스토랑 갔는데 확실히 이걸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오, 근데 사실 알면 들릴 것 같아요. 알아야 들려요. 전 기억이 안 나요. 안 그러면 이 마스터페스 이거 절대 안 들려요. 그냥 와가지고 당연히 물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맞아요. 이 사실 청근을 처음 얘기해 주셨을 때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맞아요. 기억이 사실 안 나요. 그럼 이 표현 그러면은 네. 한 번씩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이랑? 그러니까 음료 마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Darf ich Ihnen schon etwas zu trinken bringen? 이라고 물어보고 음식 주문을 받을 때는 Haben Sie schon gewählt? 이미 어떤 거 고르셨나요? 또는 Was darf es bei Ihnen sein? 당신에게 무엇이어야 할까요? 혹은 더 짧게 Was darf es sein?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많이 쓰시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저도 만약에 뭐 켈너린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서빙 알바를 하게 된다면 네. 이거를 하루에도 한 몇 번씩, 몇십 번씩. 여러 번, 네. 여러 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캐너린이 말하는 표현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제일 쓰는 말은 손님으로서 쓰는 말이 제일 많잖아요. 그쵸, 손님으로 손님이 많이 주문할 가니까. 때. 네. 네네. 그래서 손님이 주문할 때 쓰는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네. 음료든 음식이든 무언가를 주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가 대표적으로 2개가 있는데 네. 정말 이 동사 2개만 알아두면 되거든요. 이게 해텐이랑 möchten. 맞아요. 이게 원래는 해텐이 haben, 가지다. 그리고 möchten은 mögen, 좋아하다라는 기본 동사를 conjunctive 2 형태로 바꾼 거예요. conjunctive spying 뭔 말이에요? conjunctive 2가 한국어로는 접속법 이식인데 이거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더 예의 바른 표현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ch hätte gern 아니면 ich möchte gern 하고 원하는 음료나 음식 이름을 말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맥주를 마시고 싶다면 맥주가 비어잖아요. 네. 그래서 ich hätte ein Bier 아니면 ich möchte
I'm beer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둘 다 맥주 하나를 가지고 싶어요 라는 예의 바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해체는 뭔가 가지고 싶어요라는 거고 네. 메이시는 뭔가 뭐네요. 네, 맞아요. 뭐네요. 난 뭐네요. 난 맥주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의 바른 맥주 원해요. 맥주 원해. 그러니까 맥주 주세요 아니고 맥주를 원해요. 원하니까 이걸 주세요 라고 돌려 말하는 거죠. 너무 웃기다. 근데 막 나 가지고 싶다 맥주. 에이 헤드 I'm beer. 나 가지고 싶다 맥주. 이렇게 말하진 않으니까. 아니죠. 여기서 뭔가 자연스럽게 정중하게 말하려면은 개안이라는 표현을 첨가해주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개안은 기꺼이라는 네. 뜻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보자면 Ich hätte gern ein Bier.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님? 기꺼이 맥주를 가지도 됩니까? 막 이럴 순 없잖아요. 이게 개연 사실 우린 기꺼이란 말은 안 쓰는데 네. 독일에서는 예의 바르게 표현하려고 개안을 제일 정말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되게 부드럽게 들려요. 저도. 그래서 이거 되게 진짜 번역하기 힘든 것 같아요, 개안. 그쵸. 그래서 그냥 통째로 외워주면 좋아요. Ich hätte gern 하고 명사 하나. 원하는 메뉴 하나. Ich hätte gern 뭐 근데 게안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게안에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냥 편한 걸로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다음 möchten을 사용해서는 Ich möchte gern oder gerne ein Bier. 네. Ich möchte gern ein Bier. 맥주를 원해요. 맥주를 기꺼이 원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도 예의 바르게 표현하려면 문장을 조금 길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길게 만들면서 부드럽게 만드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장 마지막에 부탁드려요라는 뜻인 bitte를 넣어주면 완전 맞아요. 정중한 맞아요.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Ich hätte gern ein Bier bitte. 아니면 Ich möchte gerne ein Bier bitte. 비트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네. 그럼 용진님 제가 캘러린 할 테니까 용진님이 가스트, 그러니까 손님처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이제 켈러로 온 거예요. 네, 주문 받으시는 분. 네, 맞아요. 네. Darf ich Ihnen schon etwas zu trinken bringen? Ja, gerne. Ich hätte gern einen Radler, bitte. Möchten Sie ein großes oder kleines Radler? Ein großes, bitte. 그러면 이제 음료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면 다시 켈러가 물어보는 거죠. Haben Sie schon gewählt? 혹은 Was darf es Ihnen sein? Ja, ich habe schon gewählt. Ich möchte die Kartoffelsuppe und das Schnitzel. 네. 그럼 우리 이제 해석본이랑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이제 다시 손님이 와서 켈러린이 가서 주문받으러 간 거예요. 네. Darf ich Ihnen schon etwas zu trinken bringen? 제가 당신에게 마실 것을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Ja, gerne. 네. Ich hätte gern ein Radler, bitte. 저는 라들러를 마시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Möchten Sie ein großes oder kleines Radler? 큰 사이즈 라들러를 마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작은 사이즈를 마시고 싶으신가요? Ein großes, bitte. 큰 사이즈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음료를 가지고 음료를 갖다 준 거예요. Haben Sie schon gewählt? 벌써 고르셨나요? 혹은 Was darf es bei Ihnen sein? 무엇을 드시겠어요? Ja, ich habe schon gewählt. 네, 저 골랐습니다. 저 골랐어요. Ich möchte die Kartoffelsuppe und das Schnitzel. 저는 감자 스프와 슈니첼로 할게요. 네. 이렇게. 이게 정말 제일 정석이고 깔끔한 문장이거든요. 사실 손님으로 가면은 이거 외에는 크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하는 것만 알면 되는데 계산하는 것도 먹고 천천히 있으면은 그 켈러린이 오긴 와요. 계산하겠냐고. 근데 저 진심으로 네. 밥 다 먹고 진짜 계산하고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안 와서 네. 제가 거짓말하고 10분 기다린 적 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계속 이러는데 안 오니까 친구들이 계속 야 소리 물러내. 아니 10분은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밥을 다 먹은지 모르니까. 아니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 근데도 안 와요? 네. 바빴나? 우리랑 눈 안 마주쳐줘가지고. 아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지금 억지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소리에서 부르라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계속 기다렸어요. 진짜 끈기 있게 눈을 마주치려고. 저는 그래서 저도 차라리 저를 불러주면 좋겠는데 네. 언제 다 먹는지 모르니까 좀 계속 눈치 보면서 계속 쳐다봤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다 먹었는데 가고 싶은데 저 때문에 못 갈까봐. 아. 근데 저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눈 마주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쵸? 아니, 저랑 눈을 안 마주치면 못 가는 거잖아요. 저도 이게 거기 사람이 많아서 손님이 많아서 서빙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고 있으면 눈이 계속 마주치잖아요. 네. 근데 손님이 딱 한 테이블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안쪽에서 또 막 정리할 게 많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저랑 눈을 마주치고 있는, 이게 하고 싶어 하는지 계산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 그때 혼자 홀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아, 사람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어가지고 홀에 혼자 있고 네. 홀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반찬 나르는 것 정리하는 것도 하고 일이 많았구나. 간단하게 물컵 씻는 것도 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일이 많았다기보다는 다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그래서 그 손님 한 테이블만 있다. 그럼 그 손님을 계속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른다. 네, 나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제가 모른다. 슬쩍 가서 계속 쳐다보고 다시 오고 슬쩍 가서 쳐다보고 그게 불편했어요. 차라리 불러주면 좋겠는데. 띵동 하면 좋을 텐데. 그니까요. 아쉽네요. 그래서 계산할 때 이건 답답한데 아무튼 계산할 때 다 먹고 나서 손님은 계산대로 가거나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다가 융진님 때처럼 안 온다. 그러면은 와서 우리 계산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도 되고 진짜 안 오면. 근데 진짜 안 오면 그리고 급하면 그냥 부르면 돼요. 할로. 할로 비어메시던데 짤. 슈리게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이때 그 계산해달라고 부르는 거는 뭐 예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부르면 돼요. 손 이렇게 검지손가락 딱 들고. 네. 할로 이렇게. 근데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엔 어떻냐면 음식을 먹고 우리는 바로 그냥 싹 나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음식을 먹고 그릇을 먼저 치워줘요. 그러면 치워주고서도 사람들이 거기 자리에 앉아서 조금 얘기를 할 수 맞아요. 있게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게 네. 약간 배려를 해주는 거거든요. 가끔은 우리가 뭐 하uptspeise 네. 음식 먹고 맞아요. 그 하uptspeise 뭐라 하죠? 주메뉴. 주메뉴를 먹고 네. 예를 들면 전 슈니츠를 아까 시켰으니까 슈니츠랑 감자 스프를 먹고 나서 네. 그 막 가끔은 디저트나 커피 마시겠냐고 물어볼 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거 주문하는 사람도 있고 후식 같은 거 은근 잘 주문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릇 치워드릴까요? 하면서 가면은 그릇 치워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그럼 지금 계산하고 싶어요 라고 하기도 하고 뭐 우리 디저트도 주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네. 아니면 좀 오래 또 앉아있거나. 네, 그래서 뭐 계산하고 나서도 오래 앉아있어도 절대 뭐라고 하는 분위기 아니고.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표현 খ্ân간이 몇 개 가져오셨으니까 네, 좀 그래서 알려주시겠어요? 계산하고 싶을 때 캘러리 안 온다 그러면은 Ich würde gern zahlen bitte 이렇게 하거나 Ich möchte gern zahlen Können Sie mir bitte die Rechnung bringen? Die Rechnung bitte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네. Ich würde gerne zahlen bitte 저 계산하고 싶어요. Ich möchte gern zahlen 저 계산하고 싶어요. 비슷한 뜻이에요. 계산 원해요? 네, 근데 그냥 다른 표현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짤렌이라는 동사를 썼잖아요. 근데 꼭 짤렌만 쓰는 게 아니라 베짤렌이라고도 많이 해요. 그래서 ich möchte gern zahlen 해도 되고 ich möchte gern bezahlen 다 비슷한 뜻이에요. 네, 계산 원해요. 네. 계산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저한테 영수증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은 können Sie mir bitte die Rechnung bringen? Rechnung이 영수증이거든요. Rechnung. 그래서 다 어려우면 그냥 die Rechnung bitte 영수증 주세요. 영수증 주세요. 네. 네, 영수증 좀요. 이렇게 맞아요. 가는 거죠. 이게 마지막에 이거 뭔가 미국에선 팁을 엄청 내잖아요. 맞아요. 근데 독일 이거 한번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진짜. 유럽에서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늘 팁을 안 줘도 돼요. 맞아요. 이게 진짜 그 저한테 서빙 해주시는 분이 정말 저한테 정말 착하고 네. 정말 잘 대해주고 네. 그리고 짜증 안 내고 네. 음식이 맛있었다. 네. 그러면은 보통 만약에 33유로였는데 35유로로 내던지 네. 뭐 이렇게 돈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더 많이 내던지 여기도 10%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늘 그 정수 맞춰서 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마다 너무 천차만별인 게 대학생들까지만,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안 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9유로 90센트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10유로 이 정도는 내는데 뭐 13유로가 나왔다. 그런데 15유로 이렇게 내진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딱 맞게 내거나 아니면은 한 10센트씩 20센트 더 내거나. 아니, 안 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맞아, 사실. 안 내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나한테 못되게 했다 그러면 안 내도 되고. 그쵸. 근데 보통 내죠. 근데 저는 그냥 내게 돼요. 그리고 제 친구들, 함부르크에서 만난 제 친구들 이제 다 직장인들인데
직장인이라서 그런지 거의 한 12% 기본으로 그럼 얼마나 더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거의 한 대충 따지자면 12유로짜리 먹었는데 15유로를 내는 거죠. 아, 저도 가끔 그러는 거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음식이 제 입맛에 그렇게 썩 다 맛있진 않거든요. 그러면 또 사실 저기 팁 주는 거는 자기 맘이죠. 그쵸? 유럽에선. 그쵸. 그리고 여기 그 서빙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과하게 친절하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히 친절하지. 그래서 그냥 저는 한 5%에서 10% 사이 정도로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돈이 넉넉하다. 맞아요. 그러면 팁을 주셔도 되고. 맞아요. 뭐 솔직히 진짜 이거 진짜 별로였어. 아니면 이 켈너나 켈너 진짜 별로였어. 그러면은 이제 안 내도 되고. 맞아요. 뭐 내도 좋고 안 내도 좋은데. 근데 안 내도 막 이게 별로였다 이런 사인은 아니라는 거. 아 진짜요? 네.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안 내면? 근데 학생들은 그냥 안 내기도 하잖아요. 저도 너무 사실 맛있었어요 하고 네. 잔돈 됐어요 안 하면은 네. 거스름돈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스름돈 필요 없어요 하는 게 팁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계산을 현금으로 하고 나서 예를 들어 뭐 15유로짜리 그러니까 14유로짜리 음식을 먹는데 15유로를 내면서 거스름돈 됐어요 안 하면은 계산하는 사람이 약간 우물쭈물하면서 1유로를 줘요. 네. 그러면은 그때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받아간다고 해서 그게 꼭 막 여기 엄청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이제 13유로가 만약에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내가 팁을 주고 싶다. 그럼 13유로 대신 15유로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나. 네,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아예 안 하면 그냥 거스름돈을 받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팁 괜찮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 마음이죠. 이거는 그러면 자기 마음으로 그래서 합시다. 저도 이거를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 문화가 싫어요. 차라리 주면 줄 거고 말면 말지. 제가 예전에 괌 여행 갔을 때 거기는 아예 그 팁이 포함돼서 계산이 영수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좋다.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그 금액인가 보다 하고 내면 되는데 네. 근데 여기서는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냥 아예 없거나 아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돈을 안 내면 여기 문화를 무시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까지. 그건 너무 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팁을 안 주면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약간 그런 걱정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뭔가 팁 은근 짭짤하대요. 팁 받아보셨죠, 근데? 일하시면서. 그럼요. 짭짤하죠. 보통 얼만큼 나와요? 저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팁을 그냥 받으면 그때 제가 일했던 곳은 어떻게 했냐면 그 손님이 저한테 그냥 직접 현금으로 주잖아요. 네. 막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주면은 그건 제가 통째로 가지는데 만약에 계산하면서 그럼 팁까지 해서 2유로 더 계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모았다가 네. 그 주방 사람들이랑 다 나눠? 같이 나눠요. 나누는구나. 왜냐면 주방 사람들은 팁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좋다. 그쵸? 그러면 진짜 기억 안 나요? 얼마나 벌었는지 막 팁해가지고. 진짜 안 나요. 너무 궁금해요. 팁으로 얼마 버는지. 근데 진짜 쏠쏠했는데 근데 거기는 한식당에서 일하면 팁을 많이 못 받아요. 왜요? 한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외국인들이 팁을 많이 줘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팁 주는 문화가 아니라서 여기 와서도 팁을 거의 안 주는데 외국인들 확실히 주니까 다를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제가 기억 못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미국은 팁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며. 엄청 많이 받으니까. 그니까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레스토랑 갔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랑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었고요. 이거 표현들 큰가님 또 올려주시나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 레스토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릴게요. 네. 큰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웨이크업 인 germany는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융진과 쿄가의 생생한 독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